네, 반갑습니다. 인피니티 헬스케어 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상무입니다. 앞서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이미징이라는 힌트들이 조금 나와서 조금 아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. 한편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이미징이 국내에서는 약간 좀 익숙하지 않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엔터프라이즈 이미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실질적인 구축 사례는 앞서 암센터를 좀 봤습니다만은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 잠깐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를 좀 진행드릴게요. 환자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영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영상학과에서 발생되는 다이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, 그 외에도 사실은 뭐 EKG, 검사 결과의 문서들, 그다음에 영상들, 동영상들, 특히 최근에는 뭐 디지털 패솔로지를 통해서 훌슬라이드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지노믹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고, 이러한 데이터들이 그 관리가 될 때 지금 밑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각 유방암에 관련된 업무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때 발생된 데이터들의 흐름과 관리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.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팩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, 그 외의 데이터는 관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과별로 좀 관리가 되고 있거나 통합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데이터 트렌드도 보면은 아래 보시면은 팩스가 저희들 대학병원 큰 곳들이 뭐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, 삼성서울병원 이런 게 지금 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. 그래서 20년이 넘기 때 지금 1페타가 조금 넘는 수준의 데이터가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엔터프라이즈 이미징 영역으로 올라오면서 일반 동영상이나 디지털 병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영상당 2.5 압축을 해서 2.5기가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이 발생을 할 거고, 페타까지 가는데 지금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,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이미징 데이터 들어갈 때는 짧게는 길게는 5년에서 1년이면은 사실은 1페타 데이터가 다 모아지는,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있고,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관점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에 관련돼 가지고 해외 엔터프라이즈 이미징의 정의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이제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, 좀 정의를 좀 내려보자고 하면은, 제가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. 이건 이제 2016년 심학회에서 정의를 좀 내려온 부분들이고, 일단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미지, 멀티미디어 컨텐츠, 이러한 데이터를 첫 번째로는 캡처링을 해야 되고, 잘 검색할 수 있도록 세균화하고 저장 관리한 다음에 앞서 보인 것처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, 그리고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전략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.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솔루션 구성이 좀 되는 부분들이고요. 미국에서 1위 병원이 메이오 클리닉의 이제 사례인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여러 과에서 발생되는 다이콤 기반의 데이터들을, 다이콤 데이터를 여러 과에서 발생되는 시스템들이 여러 이기종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통합이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VNA라는 엔터프라이즈 이미징 레퍼리터라는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,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EMR의 엔터프라이즈 뷰어라는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. 따로따로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,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 캡처링에 관련된, 특히 이제 패솔로지 부분도 될 수 있을 거고요. 뭐 안과라든지 피부과, 사진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동영상에 관련된 부분들, 이러한 그 부분이라든지,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들을 원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병원들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구성까지 갖춰서 이렇게 좀 진행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. 이제 그와 걸맞춰 앞서 잠깐 소개도 있었습니다만, 국내에서도 국립암센터 최초로 엔터프라이즈 이미징이라는 컨셉으로 실제 작년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, 올해 그 9월 말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충남대병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비정형 데이터 헬스케어 통합관리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축을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6월 말에 완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. 이 뒤에 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나 방향 좀 흐름을 읽고 2015년부터 이러한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
제일 밑단에 있는 VNA라고 하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저희 개발을 좀 하게 됐고, 여기에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아카이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앞서 언급된 MDT 형태로 다학제로 활용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고, 특히나 이제 요즘 그 각 과별로 진료를 하거나 진단하는 부분에서도 전문화 부분들이 더 이루어지고 있고 기능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 과별 전문화된 솔루션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, 하지만 임상과에서는 전문화된 솔루션을 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유라이트 유니버셜 뷰라는 엔터프라이즈 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, 그리고 발생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 리포트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, 그리고 AI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, 뭐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없을 것 같고, 지금 그래서 가장 좀 생소한 IHP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뒤에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IHP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그 병원에서 발생된 다양한 장비에 있는 소스들을 다이콘 표준 또는 논 다이콘 표준을 통해 가지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,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유니버셜 뷰를 통해서 다이콘과 논 다이콘 상관없이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학제에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, 뿐만 아니라 오픈 API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저희 회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ICP와 관리를 하고, 그 외에 서드 파티에서도 클라이언트 단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무궁무진하게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,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은 딥러닝을 통해서 연구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걸로 앞서 이제 컨텐트 업로드 잠깐 좀 언급이 있었었는데요. 뭐 이런 형태로 데이터라고 먼저 데모 동영상을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그 쉽게 컨텐트 업로드를 콜을 하고 나면은 간단한 메타데이터 또는 처방이 있는 경우는 처방과 매핑시키고, 처방이 없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수기로 일부 입력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좀 시킬 수가 있고요. 지금 보이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미지 영상과 동영상 자체를 각 과에서 쉽게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은 뭐 쉽게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. 네.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간 데이터들은 검색을 해서 실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, 실제 뭐 동영상 플레이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 모바일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게 되는데, 이건 이제 실시간성입니다. 실제로 외부에 있거나 환자의 부위를 모바일로 찍어서 지금은 이제 바코드 인식을 하고 바로 환부위를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기본 사진 촬영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목표는 30초 이내 모든 행위를 다 한다라는 목표로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고, 이렇게 데이터들은 간단한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IHP에 등록하면 방금 된 뷰어 형태로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도 뭐 다른 뷰어를 통해서 잠깐 좀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, 이러한 데이터들은 유니버셜 뷰어, 엔터프라이즈 뷰어라는 걸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, 이건 이제 웹 방식으로 사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EMR에도 인베디드를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, 기존의 다이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 다이콘 데이터들도 다 조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병원에서 최근에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,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는 병리과의 디지털 풀 슬라이드 이미지, 지금은 현미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스캐너해서 디지털화 시켜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, 특히나 병리 같은 경우는 스캐너마다 아직 표준화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독자 포맷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호환성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이콘 표준에 맞춰서 표준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좀 구성되어 있고, 잠깐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나면은 기존의 풀 슬라이드 이미지, 현미경으로 봤던 부분들이 하지 못했던 행위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저 측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든지, 측정된 결과는 뭐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현미경을 보면 내가 봤던 부분들을 기억에 의해서 의존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
히스토리 트래킹을 통해 가지고 어느 줌 배율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받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. 구성을 할 때.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슬라이드를 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하지만 디지털화 되면서부터 위에 H&E 염색과 면역 염색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특성이 다른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디지털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점들,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구성할 수 있고요. 시황강사에 넘어가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서 그 암센터에서 잘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정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6 그 레디올로지 팩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구성이 됐고 그전에 없었던 그 각과의 전문화된 솔루션들이 이번에 이제 다 탑재가 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전문화된 솔루션이 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 비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결과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요즘 다학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학제에서 쉽게 몇 가지 키 이미지만 갖고도 다학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서치 뒤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여러 솔루션들이 사실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서버와 프로세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은 안정적으로 잘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. 그래서 통합 모니터링 FPC라는 게 같이 탑재가 돼서 이 엔터프라이즈 이미징 시스템에 맞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좀 돼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통합 백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활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앞서 뭐 설명드린 엔터프라이즈 뷰는 설명을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설명을 좀 안 드릴 거고요.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된 것들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M6나 RTPS에 있는 것을 IHP 다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립암센터 최초의 제공을 지금 한 상태고요. 그리고 MDT는 방금 설명이 있었으니까 데모 동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이 스케줄링 할 수 있는 표를 가장 확인할 수 있고 스케줄에 되어 있는 환자를 클릭하고는 바로 키 이미지 보냈던 것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 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M보드 EMR에 요약된 정보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키 이미지만 결과적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아까 다이컴 영상 넣는 뿐만 아니라 이제 병리 일부 영상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병리 영상의 디펜스를 호출해 가지고 풀 슬라이드 이미지 전체를 그냥 직접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종합적으로 일반 문서라든지 EKG라든지 일반 교육용 자료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올려서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료에 훨씬 더 편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공을 좀 해드린 상태고요. 또 하나는 그 리포트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최종 산출물로.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걸 프리텍스트로 그 작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검색하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들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엔진 기반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뿐만 아니라 레디올로지는 레디올로지대로 병리는 병리대로 리포트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영상학과의 데이터를 찾은 이후에 그에 관련된 병리 데이터만 찾을 수 있거나 병리 데이터를 찾으면 영상학과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안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. 병리 데이터 검색하는 거 잠깐 데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위에 죄송합니다. 네,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키워드를 넣으면은 뭐 0.1초 이내에 바로 원하는 결과 리스트가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뷰어 들어가고 연결해서 어떤 결과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일전에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 행위를 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들을 갖춰서 데이터를 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비약적으로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 그 통합 백업 부분이 되는데요. 지금 각각의 전문화된 솔루션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절되어 있습니다. 구성들이. 그래서 이것도 각각의 백업 시스템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센터에서는 이 다이컴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을 IHP를 통해 가지고 통합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하였고요. 뿐만 아니라 IHP 내에
각 과에서 연구용으로 쓴 데이터라든지 로우 데이터들을 어떤 보관하고 싶어하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각각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표준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픈 API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연구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보안은 높이면서 실제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만 잘 추출해서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 익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FPS는 설명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병원 내에 한 40여 대 서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이걸 일목요연하게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. 또 한 가지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미지의 부분들로 IHP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학습하는 인공지능 부분들이 많이 구성 절차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가명화를 하고 이 데이터는 프로젝트로 관리가 돼야 되고 과제된 데이터들은 뭐 클린징하고 어노니마이징하는 익스포트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IHP 자체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고 업로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형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젝트별로 사용자별 권한 관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라벨링을 할 수 있는 툴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면서 익스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성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개방형으로 오픈 API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서드파트에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연구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데이터를 획득되는 시점에서 가명화가 돼서 분리된 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하는 거, 익명화할 때 다이컴 태그 익명화하는 부분들, 그 다음에 영상 내에 환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을 익명화할 수 있다는 거. 최근에는 이제 3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CT 같은 경우는 3D로 리컨하면은 사실 사람 얼굴이나 피부가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부분들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. 일부 좀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, 네,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충남대병원에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EKG에 관련된 부분들을 수술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ECG 데이터들을 좀 모을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했고요. 뭐 이따 검색을 하고 실제 로우 데이터하고 100MHz 일반 모니터링에서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이 좀 됐고요.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목록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을 때 CRF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익명화시켜서 좀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과제 중에 하나로 계명대학교 병원하고 정형외과에서 발생되는 다이컴뿐만 아니라 다양한 넌 다이컴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현재 지금 IHP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가 국내에 포함해가지고 한 20여 개 사이트가 되어 있고 해외가 오히려 좀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국내가 4군데 지금 설치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많은 내용 발표하시라고 막 말도 엄청 빨리 하셨는데 시간이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. 10분 정도 여유는 있는데 지금 혹시 그 앞부분에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지금 인피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물론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그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이미징이 있는가 봐요. 네네. 예. 그 병원에서는 각 환자별로 한 환자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를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, 예, 그렇죠. 예, 이 부분인데, 요거는 지금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? 국립암센터가 지금 최초로 설치가 된 상태고요. 이제 다른 데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.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판독하고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? 열심히 촬영들은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뭐 질문은 없으신가 봐요. 발표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네, 질문 사항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